이제 그만 나오시죠. 청소 아줌마. 회사 이미지 망치는 거 안 보이세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물방울이 타일 위로 튀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내 며느리였다. 입술엔 냉소가, 눈빛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보니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처럼 보였을까 싶었다. 서울 강남 새벽 5시 반. 자동문이 열리면 내 하루가 시작된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저 이 빌딩의 바닥을 닦는 사람일 뿐이었다. 이름도 존재도 없는 그림자 같은 사람.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다. 복도를 닦는 내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가 서 있었다. 하이힐 끝으로 내 양동이를 밀어냈다. 바닥이 끈적해요. 손님 오는데 좀 깨끗하게 하세요. 지금 막 닦고 있었어요. 됐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분 오시게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그만 쉬시죠. 그 말이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찢을 수도 있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다. 참았지만 손끝이 떨렸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울었다. 이놈의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쉽게 치워버린다. 누가 보면 내가 이 건물에 얹혀 사는 줄 알겠지. 하지만 이 건물의 첫 벽돌이 세워질 때 그 현장엔 내가 있었다. 남편이 그 벽돌을 세웠고 나는 그 사람의 곁을 닦았다. 퇴근길 구두 소리가 빌딩 유리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가방 안엔 고무장갑과 도시락통 하나.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집으로 가는 대신 나는 오래된 서류함 앞에 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곳. 녹슨 자물쇠를 비틀자 오래된 냄새가 밀려나왔다.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손끝으로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공동소유 계약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스쳤다. 언젠가 누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할 때 써라. 그래,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농담인 줄 알았다. 이제야 알겠다. 그가 남긴 건 건물보다도 내 이름을 되찾을 권리였다. 밤이 깊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소 아줌마.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통째로 부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깨웠다. 이제 나도 닦을 게 생겼다. 바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먼지 말이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고 그 공기 속엔 오래 묵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계약서를 손에 쥔 채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되찾아라.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부엌 불을 켰다. 낡은 식탁 위엔 아직도 며느리가 쓰던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하얀 잔 안쪽엔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 하나에도 가슴이 쓰렸다. 내가 그렇게 지켜주고 싶었던 아들이 왜 저런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그렇다고 무너질 순 없었다. 나는 다시 걸레를 쥐었다. 오늘만큼은 바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야 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길가의 카페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강남 빌딩 앞으로 도착했을 땐 이미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나를 지나치며 눈을 피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내 손으로 닦은 것이고 이 빌딩의 벽은 내 인생의 세월이었다. 관리사무소 앞에 멈춰섰다. 서류 봉투를 품에서 꺼냈다. 그 속엔 계약서 원본이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문을 열자 젊은 관리소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주머니, 오늘은 근무 안 하신다면서요? 오늘은 청소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 제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자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내 남편이 이 빌딩의 공동 소유주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지분이 제 몫이죠. 그 말을 하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다. 처음으로 내 존재를 내 입으로 증명한 순간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빌딩을 올려다봤다. 유리벽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이 빌딩의 일부라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돈으로 빌딩을 세운다고 믿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시간으로, 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 벽을 쌓았다. 그걸 빼앗길 순 없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청소를 다시 시작한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였다. 받지 않으려다 결국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밑에는 냉기가 흘렀다. 왜 묻니? 요즘 소문이 돌아서요. 어머니가 이 빌딩 주인이라던데 웃기잖아요. 숨이 막혔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소문 사실이야. 뭐라고요? 내가 내쫓은 그 건물,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쉽게 안 돌아가요. 계약이 진짜라면 그걸 증명해 보세요. 이미 증명했어. 그럼 법정에서 보죠. 뚝. 전화가 끊기자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내 손은 여전히 수화기를 쥔 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꽂혀 있었다. 법원에서 온 소유권 무효 소송 통지서. 내 이름 옆엔 피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불이 붙었다. 그래, 피고면 어때? 평생 참기만 했는데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법정 안은 냉랭했다. 며느리는 고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변호사가 서 있었다. 나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피고 측 진술하시죠.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이 빌딩이 세워질 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남편이 벽돌을 세우던 현장, 도면이 바뀔 때마다 밤새 검토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남편이 제 손에 쥐어준 마지막 약속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며느리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 계약서엔 도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랬다. 계약서 끝자락엔 남편의 도장이 반쯤 번져 있었다. 눈앞이 아찔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그 도장은 남편이 병원에서 찍은 거예요. 마지막 힘으로 제 이름 옆에 남긴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때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시아버지 남편의 친구 박 회장님입니다. 법정 안 공기가 흔들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이름은 며느리의 회사 최대 투자자였다. 박 회장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밤이었다. 카페 불빛이 창가에 스며들고 창가에 앉은 나는 그의 걸음소리만으로도 긴장됐다. 오랜만이요, 김 여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다. 그날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계약서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엔 남편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이 건물은 결국 내가 지킬 거다.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하지만 난 알아. 이건 내 이름으로 세운 집이다. 숨이 멎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 남편은 그 도장을 찍을 힘조차 없었소. 그래서 내가 대신 손을 잡아줬지. 그 도장이 번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당신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이 건물 설계를 손에서 놓지 않았소.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소. 이 빌딩은 내 아내의 이름으로 남겨주시오. 가슴이 뜨거워졌다. 손끝이 떨렸다. 지금껏 미움과 분노로만 채워졌던 마음 한켠이 무너졌다. 그럼 남편은 다 알고 있었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걸.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어떤 고생을 해도 버틸 거라고 믿었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자식들이 세상이 당신을 몰라도 이 빌딩은 당신이 세운 거라는 걸 잊지 말라 하더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의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남편이 남긴 건 단순한 빌딩이 아니었다. 그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봉투를 밀어주었다. 그 안엔 당시 현장 사진과 남편의 서명이 찍힌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걸 법원에 내시오. 그럼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나는 두 손으로 그 봉투를 꼭 쥐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일은 아니오. 그 사람의 유언을 지킨 것뿐이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이름을 불러봤다. 여보. 대답은 없었지만 창밖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그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내일 재판 취하하시죠. 그 사진들 저도 다 봤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시겠다면. 문장 끝이 잘려 있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었다. 재판 하루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엔 빗소리가 들리고 낡은 벽식의 초침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책상 위엔 남편의 사진, 그리고 봉투 속 증거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왜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때였다. 현관벨이 울렸다. 밤 11시. 누가 이런 시간에 찾아올까 싶었지만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동안 내가 알던 냉정한 표정이 아니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니? 내일 재판 그만두시면 안 돼요? 왜? 그게 그 빌딩, 그냥 제 것만은 아니에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빌딩 제 아버지가 투자했던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제 친정아버지가 빚을 내서요. 나는 말이 막혔다.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거구나. 전 그냥 우리 가족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면 전 다 잃게 돼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껏 탐욕이라 여겼던 며느리의 행동이 어쩌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도 그건 내가 먼저 내쫓은 날부터 잘못된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그 빌딩이 진짜 우리 거였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후회되니? 후회돼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 건물에 목숨 걸었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빗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일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자. 진실은 숨길수록 더 썩어간다.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럼 어머니, 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는 아직 이르다. 그녀가 떠난 뒤 방 안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다. 창문을 닫으려다 문득 바닥을 보았다. 그녀가 두고 간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다. 화면엔 미처 지우지 못한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내일 그 여자가 증거 내면 계획 다 틀어져요. 처리해야 해요.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빚,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누군가.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 앞에 서 있었다. 김 여사님 맞으시죠? 박 회장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십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경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 회장이 교통사고로 중태라니. 병원 복도를 달려가며 손이 떨렸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렸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두개골 손상과 과다출혈입니다. 솔직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무너뜨렸다. 몸이 휘청거렸고 손끝이 식어갔다. 의식이 흐려지는 박 회장의 곁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쥐고 미안하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서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새파랬다. 어머니,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겁을 주려던 것뿐이에요.
진짜 이렇게 될 줄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사람, 내 아버지 회장님 차에 손댔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어머니. 믿을 수 있을까? 저 무섭다고요. 이 일 다 밝혀지면 우리 다 끝이에요. 그녀는 벽에 기대어 울었다. 그 울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게 멀어진 기분이었다. 빌딩도 가족도 용서도 모두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밤이 되자 병실엔 심장 모니터 소리만 남았다. 주기적인 삑소리가 마치 남은 생명의 초침처럼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불 꺼진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가족분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박 회장은 그렇게 떠났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따뜻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다. 며느리는 병실 문 앞에서 무너졌다.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우리 다 망했어요. 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라고요? 끝낼 사람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두려움 대신 냉정함이, 눈물 대신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봉투 속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강남빌딩 등기부 등본 실소유자 김은주 본인.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 비상시 모든 권한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 이 싸움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법정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라졌다. 관중석엔 취재진과 변호사들이 숨죽이고 있었고 주인공이 발을 들이는 순간 시선이 모두 나를 향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몸은 단단했다.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였다.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뒤로 박 회장이 남긴 서류와 사진이 법정 테이블 위에 놓였다. 재판장님, 이 서류와 증거 사진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과 투자 기록, 병원 서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안은 숨죽였다. 며느리는 재빨리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박 회장님이 증언하실 겁니다.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의 오랜 친구가 들어섰다. 재판장님, 그 빌딩은 김은주 씨의 것이 맞습니다. 남편과 함께 설계하고 투자한 기록 모두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모든 증거는 명확합니다. 숨겨진 권리도 계약서도 모두 유효합니다. 내 안에서 오래된 힘이 치솟았다. 평생 참아왔던 억울함, 며느리의 모함, 세상의 무시, 모두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 빌딩은 이제 내 것이고 남편이 남긴 약속, 그리고 내 노력으로 지켜낸 건 내 몫입니다. 법정이 흔들렸다.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말을 잃었고 심지어 그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최종 선고를 내렸다. 피고 측 주장 인정. 강남 빌딩의 소유권은 김은주 씨에게 귀속된다. 순간 모든 공기가 정지했다. 주변의 숨죽임, 종이 흔들림, 심장 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빌딩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벽에 부딪혀 반짝였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내 인생과 내 건물을 되찾았다. 하지만 폭발적 카타르시스 뒤엔 또 다른 감정이 남았다. 승리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잠시 홀로 법정 복도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동안의 분노와 배신, 고통이 모두 끝났지만 남편도 박 회장도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남은 삶의 무게를 느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진심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정이 끝난 뒤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유리벽에 내 얼굴이 비쳤다. 승리했다. 내 것이 된 빌딩, 지켜낸 약속.
하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허전했다. 며느리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분노는 이미 식었고 대신 오래전 느꼈던 피로와 연민이 남아 있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 끝이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는 차갑고 정적이었다. 손끝으로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이젠 끝났어. 하지만 당신이 없는 세상 여전히 힘들구나. 사무실 창밖으로 강남 거리의 불빛이 반짝였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바뀌어 있었다. 승리했지만 상처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래도 남은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며칠 뒤 건물 관리실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내 세상이다. 누구도 다시는 내 권리를 흔들 수 없다. 밤이 되자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책상 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모든 걸 지켰어.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공허함은 그 사람과 함께 나눈 시간만큼 오래 갈 거야.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과거의 상처, 배신, 아픔을 모두 가슴에 묻고 남은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결심과 함께 승리의 기쁨과 정의 실현의 카타르시스 뒤 주인공은 공허함과 회한 그리고 연민을 동시에 느끼며 진정한 내면적 성장을 이루었다. 시청자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결말을 넘어 인생의 깊은 감정과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를 체험하게 된다.